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77%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뭐 아주 좋죠. 저는 뭐 하루 이틀에서 뭐 한 3, 4일 정도는 천천히 좀 기간 조정으로 좀 빼다가 그 다음에 상승 반등을 한번 노려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당분간 증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반가우신 분들은 반가우실 거고, 또 시장은 상승하지만 반갑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시장이 좋으면 반갑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시장이 좋고 나쁘고 보다 지금 이제 테마 장세냐 아니냐, 그 테마의 질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좀 이제 매매할 때 수익이 좀 달라지는데, 최근에는 물론 시장도 좋고 매매할 만한 테마주들도 곧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무슨 느낌이냐면 사실 어, 하루 단위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뭐 주 단위로 바라볼 때, 뭐 월 단위로 바라볼 때도 뭔가 시장에서 딱 이목이 집중되는 한 두 개의 테마가 출현을 해서 두 개가 이렇게 선순환이 돌아주는 장세가, 테마 장세가 매매에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이 좋다 보니까 안 그래도 수급이 분산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 오전에는 뭐 이놈 나왔다가 오후에는 저 테마 나왔다가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매매하기가 오히려 까다로울 수 있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하다가 오히려 좀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죠. 오전에는 갑자기 뭐 일자리 관련 테마가 급등을 했다가 죽어버리고, 다시 뭐 이낙연 테마로 돈이 쏠렸다가, 그 다음에 장중에는 또 뭐 안철수 씨 복귀 기사가 있어서 안철수 테마로 돈이 쏠렸다가, 또 중간에는 뭐 저기 폐렴 관련주인 뭐 파루, 이글베, 체시스, 제일바이오 쪽으로 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오후장 들어가지고 또 셀트리온 삼형제가 합병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쪽으로 돈이 쏠렸다가, 이러니까 한가 한두 종목이 딱 시장을 주도해서 중심을 잡고 딱 가면 걔네가 보통 보면은 뭐 상한가도 딱 들어가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이제 돈이 너무 분산되다 보니까 상한가도 잘 못 가고요.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좋은데 오히려 손실나기 딱 좋은 장이에요. 고점에서 막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서명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2단계 협상은 관세 쪽으로 좀 초점이 잘 맞춰져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번 주였던가요? 트럼프가 대선까지 좀 끌고 갈 것처럼 2단계 협상을 이렇게 발언했던 게 있어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 또 빠른 시일 안에 2단계 협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또 그 안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줄다리기 싸움이 있을런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게 뭐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시장에 당분간은 우리가 걱정할 만한 뭐 그런 거는 좀 없지 않겠나 싶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뭐 정말 핫 이슈였고, 또 한 번 여러 개인 투자자들의 심장을 정말 덜컹거리게 만들었던, 이런 거 보면 저도 좀 화도 나면서도 참 이 시장이라는 게 누군가가, 물론 정확한 보도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상관없는 거고, 그 뭐 이제 기자분은 본인의 제대로 된 할 일을 한 것이죠. 그게 호재 기사든 악재 기사든. 근데 한 번씩 보면은 조금 의도적으로 보일 때가 있기도 하고요.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뭔가 이제 보도 기사를 nem에 따른 본인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자분들을 보면 솔직히 좀 화가 좀 나기도 해요. 그런 기사 하나들 때문에
기업의 시총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피눈물도 흘리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진짜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뭐 어떤 그 오보나 뭐 악성 루머 혹은 뭐 그런 기사들이 반복될 때마다 뭐 기업들에서는 뭐 고소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방법이 없잖아요. 어제도 아무튼 장이 마감되고 시간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HLB 생명과학이 갑자기 시간에 하한가가 들어가서 이거는 봤는데 단순히 시간의 장난지 수준이 아닌 거죠. 이거는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막 찾아봤는데 그 미국 이 엘리바 대표인 알렉스 김이었던가요? 이 사람 인터뷰 기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사 안에 내용을 보아하니 리보세라닙을 이제 시장에서는 3차 치료제로 신청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4차로 치료제를 이제 신청을 할 걸로 결정이 난 것처럼 그렇게 좀 기사가 좀 났어요. 그래서 4차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투심이 많이 약화되었던 것 같고 워낙 또 이게 일전에 뭐 잡음이 좀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 급락도 있었고 급등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바이오라는 게 사실 어 그렇잖아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 어떤 악재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섹터이고 아무튼 그러면서 결국은 하한가에 잠겼어요. 그리고 나서 6시 정규장 끝나고 나서 뭐 기사도 막 수정이 되고 막 내려지고 다시 새 기사 올라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 진양곤 회장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NDA를 진행 중이고 3차로 할지 4차로 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 그리고 말기암 환자 대상으로 할 때는 3차나 4차나 그렇게 구분이 중요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다행히 뭐 시간에 떨어진 것 낙폭을 좀 많이 회복해서 시작을 했고 장중에는 거의 시가 근처까지 왔었죠. 어제 종가 근처까지 왔었죠. 근데 한번 사실 투심이 조금 영향을 받으면 이거를 다시 회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잡음이 하나 생긴 거기 때문에 투심이 조금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진양군 회장이 말한 것처럼 뭔가 뭐 숨기는 게 없고 정말 이대로라면 주가는 원래 자리대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참 뭐 이런 음모론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 기사가 나온 이 자리 자체가 너무 정말 차트 조금만 볼 줄 아시는 분들이면은 아시겠죠. 이런 자리들 진짜 종가 베팅 하기 너무나도 차트상으로는 예뻐 보이는 자리들이거든요. 또 닮았어요. HB도 그렇고 정말 예전에 신라젠도 진짜 누가 봐도 차트상 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악재 기사 나오면서 쭉 급락시키고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아무튼 이 바이오 임상 관련 바이오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와, 이 스트레스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추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또 한 번 법무부가 이제 직접 수사 부서를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이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서 잠깐 엊그제 또 예를 들어 신라젠 같은 경우도 잠깐 반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라젠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검찰에서 이거를 또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라젠이 장중에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철수 씨가 19일날 귀국을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고 어제 제가 써니전자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회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얘가 가려면 여기서 갔어야 됩니다. 여기 전고점 다 뚫어놨고 근데 한번 뚫고 내려왔고 여기서 밀렸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갈 자리에서 안 가면 일단은 대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국 뉴스가 딱 나오면은 한번 반짝 반등을 할 수 있겠는데 자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무 고가권이고 그래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굳이 하시려면 비중 줄여서 하시라.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기국 뉴스가 나왔고 반짝 상승 후에 죽었는데 써니전자가 이제 죽고 대장을 넘겨주고 까뮤 ENC로 대장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고 떨어지는 모습이었네요.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뉴스는 창당이죠. 신당 창당 뉴스가 혹시 또 나오면 한번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폐렴 관련주들이 또 뭐 장중에 잠깐 움직였었죠. 근데 뭐 윗꼬리 달고 좀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 가장 핫했던 뉴스는 서정진 회장이 합병 가능성 주주들이 원한다면 합병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순으로 혜택이 많이 가겠죠. 사실상 셀트리온에게는 가장 이제 뭐 수혜가 없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좋을 거고요.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셀트리온 제약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도 딱 그렇게 나왔어요. 셀트리온은 뭐 굳이 넣진 않았습니다. 제약이 오늘 한 27%까지 올랐다가 꼬리 달고 끝났고요. 헬스케어도 많이 좀 올랐다가 끝났고 아무튼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모습은 이랬어요. 제가 하루하루 시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항상 좀 이렇게 복기를 해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제 느낌으로는 대부분이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뭐 전업 하시는 분들은 그 비율이 많진 않을 것 같고 전업을 한다는 건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니까 보통 본인이 어느 정도 수익 구조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뭐 매체를 막 이렇게 열심히 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본인의 원칙에 자꾸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들 거 방송을 본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안 듣는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 방송은 단기 매매, 데이 트레이딩을 주제로 좀 하고 있잖아요. 혹은 뭐 단기 스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스급주를 다루는 게 아니라 급등주, 테마주 위주의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기 때문에 이제 본업이 있으면 하루 종일 9시부터 장 마감까지 장을 지켜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아야 되는데 장 끝나고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면 오늘 시장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 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레이딩 매매를 할 때는요. 이 감을 잃는 순간 매매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저도 예전에 보면 여행한 웬만하면 저도 평일에 거의 매매를 안 빠지고 하는 편인데 해외여행 가거나 이럴 때는 평일에 좀 며칠 빠질 때가 있잖아요. 돌아오면은 또 며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시황 복귀를 열심히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 리딩반은 또 오늘 뭐 매매가 없었고요. 저 개인 매매한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매매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네. 여기 제가 북마크 해놓은 게 오늘 제가 매매한 거예요. 총 8종목을 매매를 했죠. 시간 순으로 좀 매매한 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한창을 제가 어저께 여기서 상 따했다가 거의 다 매도 손절치고 뭐 큰 손절은 아니죠. 거의 막 0.5% 이 정도 손절치고 조금 물량 들고 있었던가? 진짜 조금 들고 있었어요. 여기서 매수한 게 10이라면 한 1인가 그냥 남겨놓고 다 정리를 했었고 오늘 개파락 하길래 여기서 요렇게
매수를 해서 요렇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복수를 해줬죠. 그리고 뭐 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가 교육강 영상으로 매도의 기술 총정리 여기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냥 지지장을 이용해서 저는 매도를 좀 많이 하고요. 호가창 보면서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런데 요거 한창도 여기 매도한 타점이 여기죠. 어제 여기죠. 이 부근. 여기선 그냥 비중 조절을 좀 한 거고. 여기서 다 조금 팔고 어제 상한가 종가까지 볼까 하다가 그냥 여기서 다 팔아버렸거든요. 잘 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써니전자를 한번 볼까요? 써니전자는 오늘 안철수 씨가 귀국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써니전자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오전장에 살짝 눌렸다가 얘가 시가를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올라오죠. 그래서 얘 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물량을 좀 들어갔고 슈팅이 나오는데 이 슈팅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다 보면 얘가 연속성이 있는 슈팅인지 훅 들어왔다가 훅 꺼지는 반짝 슈팅인지 좀 그 감이 오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요. 호가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각적으로 좀 느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연속성으로 이어갈 슈팅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짝 슈팅으로 끝날 것 같아서 요렇게 익절을 하고 나와버렸고 얘는 아마도 오늘의 이 제가 팔고 나왔던 이 슈팅이 아마도 이 종목의 마지막 어떤 그 물량 처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써니전자는 당분간은 조금 안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다음에 써니전자가 죽고 까뮤 ENC가 이제 안철수 대장주로 좀 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까뮤 ENC는 매매를 장중엔 안 하다가 상따 했다가 던져버리고 최근에 보면 상한가를 거의 못 가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상따를 그렇다고 안 하긴 좀 그렇기 때문에 상따를 진짜 비중을 엄청 조금 넣어서 해봅니다. 했다가 바로 던져버렸고요, 여기서. 그리고 투매 나오길래 여기서 일단 조금 샀고요. 만약에 내일 한 요 정도까지 더 떨어지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시 그냥 빠져나오든지 반등이 크게 나오면 익절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이거 따라 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늘 서원 이낙연 관련주였죠. 어제 이제 종가 베팅 개념으로 조금 샀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량을 조금 샀었는데 오늘 갭이 조금 떴다가 연속성이 없어 보여서 절반 던지고 나머지 절반 던지고 해가지고 익절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여기서 조금 그냥 이렇게 먹고 나왔어요. 서원도 매매를 이제는 조금 조심할 것 같아요. 얘가 자사주 지분 그 처분 뉴스도 이날 있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낙연 관련주 하려면 일단은 남선알미늄 하는 게 맞겠죠. 남선알미늄은 저도 당연히 매매를 했죠. 이런 식으로 이때도 한번 먹고 나왔고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매매를 조금 템포가 예전보다 훨씬 좀 짧은데요. 그런 이유가 고가권에서 내가 매매를 할 때는 이 종목이 상한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를 갖고 매매를 해야 돼요. 막 20%, 23% 오른 상태에서 내가 매매를 하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 갈 확률이 없는 종목이면 매매를 하면 안 되죠. 거기서 얼마나 더 먹겠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웬만해가지고 종목들이 상한가를 안 가니까 잠그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터치 정도 나는데 잠그질 못하니까 제가 좀 매매 리듬이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얘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스캘핑 형식으로 여기서 사서 한번 먹고 나오고 눌림에 이렇게 들어가서 두 번 먹고 나오고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그냥 스캘핑 1% 뛰기 하는 거죠. 이런 매매 그렇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고 배울 만한 매매는 아닌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제일바이오도 그냥 장중에 돈 들어오길래 진짜 잠깐 스캘핑 했어요. 요거는 뭐 거의 뭐 짜장면 값도 안 될 것 같고, 요렇게 먹고 말았습니다. 별로 이 테마는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는 테마가 아니에요. 뭐 폐렴, 뭐 백신 관련주, 돼지열병 나왔을 때는 조금 다르긴 했죠. 이때는 진짜 테마 자체가 셌었고, 이거 제외하고 뭐 조류독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단발성으로 끝나거나 뭐 좀 이렇게 사람 혹은 뭐 동물이 좀 뭐 이렇게 잘못돼야 오르는 이런 테마들 별로 그렇게 막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특징이 워낙 윗꼬리가 많이 달고요. 급등했다가 급락하고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일자리 관련 테마주가 오르면서 메가MD는 원래 교육주인데 같이 오르더라고요. 뭐 공약 관련해서 뭐 이제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나 보죠. 근데 얘네들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5G 무료 와이파이 관련주로 아이즈 비전이 막 상한가 가고 머큐리 급등하고 이럴 때도 제가 매매를 안 했거든요. 얘네들은 매매를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얘네들은 왜 매매를 안 했냐면 일단 처음으로 뭔가 테마가 형성이 돼서 올라오면 저는 이 얘네가 어떤 저한테 매매를 할 만한 신뢰도를 보여줄 때까지 좀 매매를 안 하고 지켜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뽑았다가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돈 들어오는 거는 확인이 되어져야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물려도 빠져나올 구석이라도 주는 거고. 근데 진짜 이렇게 쭉 올랐다 쭉 꺼져버리면 진짜 그냥 물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새롭게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온 애들은 최대한 좀 지켜봐 주는 게 좋고요. 그 차트의 자리도 그렇게 역배열이라고 하기까진 좀 그렇지만 앞선 이 매물대가 좀 많죠. 기간 조정도 더 뺀 다음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메가MD도 그렇고 윌비스는 그래도 차트는 괜찮은데 얘는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없더라고요. 얘는 뭐 지워버릴까 일단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되고 오늘 화장품 관련주 한국 화장품이 좀 얘를 좀 분봉으로 보면 조금 심상치 않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이게 이제 매물 소화일지 물량을 좀 덜어내는 과정일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뽑아놓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만약에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뭐 마지막 불꽃을 한번 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매매하기가 좀 참 애매해요. 고점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롭죠. 차라리 이런 식으로 눌림이 적당히 나오면 이런 자리들에서 매매하기가 편한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전고점을 못 뚫고 눌려버리면 상투에 내가 물리는 거니까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키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지금 뭐 중국 관련주들은 다 좀 지금 차트가 비슷하죠. 그다음에 뭐 코스모학은 제가 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여길 지지받고 돌릴지 한 템포 밀고 여길 지지받고 돌릴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나중에 혹시 제가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센트럴 모텍은 이제는 전고점 찍고 이렇게 이제 쌍봉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경고 딱지도 아직 붙어 있고 그래서 얘는 뭐
관종 삭제를 할까 생각 중인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뭐 라운피플, 라닉스 딱히 볼 건 없는 것 같고, 수소차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한창이랑 해서 DMZ 관련주들도 일단은 자리를 좀 만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대북주도 또 뭐 뉴스 하나 또 나오면 언제든지 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바이오 쪽은 어찌됐건 또 한번 이제 HLB랑 신라젠 때문에 투심이 한번 조금 무너졌다고 보여져서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단연 뭐 사실은 저야 급등주 테마주를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치중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편안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 이쪽이 아니라 IT, 반도체, 뭐 5G 이쪽 보시면서 그냥 뭐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하는 게 지금 장에서는 가장 좀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